며칠 더. 안녕하세요, 아토믹입니다. 오늘은 지난 2박 3일간 카니발 렌트하고 나서 오늘 갖다주는 날이에요. 그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기아차에 대해서 특별히 좋게 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 제 돈 주고 2박 3일 1일하고도 29시간 정도 렌트를 했는데 그 들어간 비용만 2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게 톨게이트, 유류비 이런 거 다 제가 내게 됩니다. 사실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승합차를 렌트를 해본 게 2001년, 2002년 이런 스타렉스를 렌트해서 친구들과 피닉스파크 가봤던 게 마지막이었고, 뒤에는 타봤지만 제 돈 들여서 렌트를 해준 적은 없어요. 가솔린을 렌트를 했죠.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공회전시 질감도 꽤 마음에 듭니다. 거동을 했을 때, 승객이 타지 않았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조용해요.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나부터 타봤다는 거죠. 시에나가 더 승차감이 좋다고 해서 수많은 이제 자동차 유튜버들이 시에나가 더 좋다, 승차감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에나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 렌트를 한 거죠. 앉았을 때의 느낌도 제가 지금 가장 위로 올렸거든요. 카니발을 탄 이상 가능하면 가장 높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싶다 해서 지금 가장 높인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펠리쉐이드조차도 좀 내려다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안에도 정말 어느 차보다 운전하는 포지션이 높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았어요. 다 잘 보인다.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제가 원래 워낙 세단만 타던 사람이기 때문에 RV를 탔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는 있고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뒤뚱뒤뚱하고 어색합니다. 사실 중형 타던 사람이 벤츠 S클래스를 타도 어색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차 사이즈에서 오는 거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기는 저는 조금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승합차의 크기나 용도에 봤을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속 한 60 정도까지는 정말 어느 고급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숙하고요. 초반에 이제 시동을 켜고 나서 급가속을 할 시에, 급가속이라는 게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나가고 싶다 했을 때는 엔진이 조금 격하게 도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민감하다, 초기 악셀 반응이 너무 민감하다라는 불평을 했었는데, 어쨌든 2박 3일 운전하고 돌아왔을 때는 충분히 적응이 되어서 괜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타던 차와 다르다, 악셀링 반응이 좀 다르다라는 정도지 좋지 않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5L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뿜어져 나오는 힘이라든지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이 차 가격이 지금 9인승인데 가솔린 기준 했을 때 가장 비싼 트림이 4천만원 언저리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정말 이 카니발은 사야만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이전 시에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저는 그 돈 주고 왜 그걸 사는지, 같은 가격이라면은 최소한 약간 비싸도 경쟁할 수 없고요.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살짝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서비스나 정비, 부품 가격 이런 거 고민했을 때 같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카니발 가솔린 정말 괄목 상대하게 되었다. 눈을 씻고 다시 보게 되었다. 기아차 카니발이라고 하면 승차감이 좋지 않다라고만 이야기를 귀에 박히도록 들어와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래 트래버스도 시승을 했었고, 이제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펠리쉐이드도 시승을 해봤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비롯해서 많은 차들을 타봤지만 정말 이 카니발 훌륭하다. 근데 서스펜션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시속 60km 정도까지는 고급차 느낌이 날 정도로 서스펜션이 정숙합니다. 서스펜션은 비교적 단단한 편인데 요철을 지날 때 잔진동을 오랫동안 전달하는 편은 아니고요. 자세도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독일차, 약간 유럽차 느낌처럼 후두둑하고 털어내는 정도의 느낌만 보여주는 편이다. 제가 렌트를 해서 강원도에 갔어요. 전부 6명이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밥을 먹는다거나 등등. 저희 가족도 카니발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6명이 같이 움직인 게 처음이에요. 이 경험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편리하고 좋았다.
저희 탔던 가족도 그렇고 그 다른 두 사람도 공간도 좋고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차를 다시 샀냐? 그러진 않았다. 렌트를 했다. 렌트인데 차가 이렇게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았다. 동승 가족도 모두가 만족했다. 그 공간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장에 가보시면 앉아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가 너무 크다는 거, 아내는 이 차를 몰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역학의 문제죠. 역학. 구매와 어떤 차량 운행에 대한 역학, 용도 면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뭐 여행 가방 넣고부터 시작해서 텐트 여러 가지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장점이긴 하지만 데일리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데일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저 혼자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이제 타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저한테는 과한 차가 돼버리는 거죠. 이따금 주말에 놀러 갈 때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 3.5리터의 거대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디 지하로 내려갈 때도 불편하고 주차할 때도 불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타고 다니면 적응이라는 게 되겠죠. 저는 대형차부터 소형차까지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다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사실 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뭐 영영 못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3.5리터 차를 계속 운행을 하고 세금도 내고 한다는 거는 아빠로서 희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수돗물 새듯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좀 걸리고요. 배기량에서 오는 약간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렌트를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어떤 게 더하기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하루에 10만원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렇게 렌트를 했을 때 실제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 패턴상 이런 거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렌트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감안을 해보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3,400만원 정도라고 감안했을 때 이게 내가 이 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렌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들었어요. 주행질감 너무 부드럽고 좋고요. 예전에 직원들 통해서 타봤던 카니발 1세대 이런 차량들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차량입니다. 2열에서의 거주성을 이 차량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2열에서 거의 다리를 피다시피 뒤로 누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어떤 대형 SUV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벤츠 S클래스 그 이상의 2열의 가치를 지닌다. 여담이지만 버스 전용 차선을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제도로는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차에 대해서 특권을 일단 부여하고 본다는 방식인데 저는 가능하면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버스 전용 차선을 탄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고속도로 진입시라든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을 때 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운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60을 넘어서 7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속 60에서 60dB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방음이면 중형차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반떼나 이런 정도의 급은 전혀 아니에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말리부 소나타 이상의 방음 실력을 보여준다. 그냥 느낌인지 몰라도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엔진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진동도 없어요. 그래서 정차 시에 대기하고 있을 때 엔진이 꺼지지 않아도 핸들 쪽으로 들어오는 진동이나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현재 80km이고 62dB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중형차 이상의 방음을 보여준다. 제가 시에나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방음이 너무 취약해 보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저같이 세단에 익숙한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에도 상당히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카니발 타고 다니면 친구 없던 사람도 인싸된다고. 무슨 호구 잡힐 일이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어쨌든 카니발 차량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전에라면 저는 운전자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엄청나게 부셔버리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어요. 크루즈 컨트롤 이야기를 하자면 괜찮고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앞차랑 붙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속에서 핸들이 부드럽게 조타되는 게 아니고 앞차를 따라갈 때 뚝뚝 끊기듯이 핸들이 조향된다는 면에서 아내가 부드럽고 뭔가 편한 느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시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른 좋은 점에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너무 좋다. 저는 쉐보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차량 성능이나 주행 뭐 질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3-4천만 원 이상대 차량을 팔고자 한다면 무조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사양을 넣지 않고 이 차량의 판매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야망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지금 시속 100km고요 64dB입니다 63dB 정말 엄청나요.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뭐 소음에 대해서라면 간혹 여기 뒤에 이제 안전벨트들을 제대로 고정을 안 해놓으면 이제 승합차다 보니까 벨트들이 덜그럭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안전벨트들이 덜그럭거린다. 근데 그거를 저는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럽다. 이 차가 커서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어이없는 리뷰들을 가끔 보는데 차가 크면 주차가 어렵죠.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니 배가 부르다.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배부르게 많이 먹어서 그게 단점이다. 그런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소음이 올라오는 편인데 다른 차들도 다 그렇고요. 확실히 중형 이상의 방음을 보여줍니다. 그 소음엔 좀 민감한 편인데 이거 너무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고속주행에서의 느낌도 훌륭하고요. 고속에서 이렇게 요철을 지나갈 때 탁탁 털어주는 느낌이 승합차로서는 상당히 훌륭하다. 요철을 지나고 났을 때 차량 전체가 뭐 찌그덕거린다거나 뒤쪽에서 소리가 울린다거나 그런 거 없이 스무스하게 꽤 단호하다. 요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호하면서도 능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제가 계속 감탄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탔는데요. 그리고 제가 1열에 있다가 2열을 타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게 앉아있는 자세 때문인지 아니면 서스펜션의 느낌 때문인지 뭐 모르겠는데 2열에 타면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편해졌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밖에 내다봤을 때 시야도 너무 좋고. 디젤 차량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펠리쉐이드 2.2 디젤을 타보았을 때 그때도 느낌이 정말 좋구나. 제주도에서 제가 산타페를 탔을 때도 신형 뭐 소렌토를 탔을 때도 뭐 다 만족하긴 했었는데 요 근래 현대차들의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았다. 제가 어지간하면은 분명히 단점이 있으면은 제가 많이 안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말씀드릴 부분이 연비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나서 정체가 심해졌을 때는 연비 하락폭이 좀 커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3.5L 나름 뭐 대배기량 이기 때문에 연비 하락폭이 좀 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차를 받아올 때 고속도로 연비가 11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현대차 이 트림 연비가 아주 그렇게 엉뚱하게 많이 어긋나진 않거든요. 괜찮다 생각이 들었고,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주행 연비가 한 11에서 12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주말에 강원도 갔다 올 때 얼마나 밀리는지 잘 아시죠? 그래도 연휴 때 5시간씩 밀리는 거에 비하면 낮기는 한데 연비는 어쨌든 3.5L 제가 E클래스 2300을 탈 때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다. 3.5보다는 2.5에 더 가까운 수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이 차량 크기가 있잖아요. 이 10이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제 리셋이 되고 다시 주행을 했을 때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14km를 보여주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14가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치고, 저는 10만 넘어도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디젤을 살 필요가 있나,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이 차량을 굳이 2.2 디젤을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솔린 연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같으면 이제 디젤이 10% 가격이 저렴했을 때 거기다 연비도 좋았기 때문에 나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같이 가솔린 연비도 좋고 휘발유 가격이 더 저렴한 상황이라면 디젤을 살 매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다만 해마다 내게 되는 자동차세 정도만 부담이 되는 건데 그 외에 있어서는 뭐 정숙성이라든지 연비, 유지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제가 오전 외곽순환도로 부분적으로 정체되고 있긴 한데 연비가 8.6km 나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수치다. 앞으로 나오게 될 하이브리드 차량도 1.6 터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6 터보에 올린다기보다는 마력을 높여서 뭐 2.0 터보 정도에서 지금 나오는 차량의 연비에 한 15% 정도만 향상이 돼도 충분히 상품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뭐 6,800인가요?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가격이죠.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지금 구성을 가지고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상태에서 지금보다 4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나온다. 근데 이제 스타팅 가격이 어디서부터 있냐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4천만원, 4,400만원 정도에도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느 차보다 경쟁력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수입차를 타셨다거나 구형 카니발 정도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카니발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포르쉐 이하급, 벤츠급까지 거의 모든 차량을 자주 많이 타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훌륭하다. 심지어는 벤츠 스프린터 차량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승차가 엉망이거든요. 그냥 버스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카니발은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상품성도 정말 높아진 것 같고, 이 3.5리터라는 면에서 봤을 때 과거 벤츠 E클래스가 떠오르고 그 차만큼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벤츠 E클래스를 10년 동안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자격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인데 실내 레이아웃도 선이 굵어지고 단순해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지 않나. 시승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감탄과 만족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터널에서는 이제 외부 소음이 크게 들리잖아요. 그랜저급 이상의 느낌은 납니다. 세단만 타던 사람으로서 슬라이딩 도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하 주차장 좁은 공간에서 내릴 때라든지 아이들 내리라고 할 때 운전석에서 이 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면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뒤에 타면은 뭐 문 잘 닫았니? 뭐 혹은 잘 안 닫혀서 다시 열고 닫거나 그런 경우도 생기고, 출발할 때 몰랐는데 주행하던 중간에 문이 덜 닫혀 있다는 걸 인식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승합차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잃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 이런 거를 잃게 되는데 저는 잃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 모든 사람이 다 큰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큰 차량이 항상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량 자체도 너무 훌륭하고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 6명이 탔을 때 한 차에 편하게 탈 수 있다는 경험 자체도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연비가 9.4예요. 9.4를 마크하고 있고 10에 근접했다는 면에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놀라고 있고, 오프로드나 노지를 즐겨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SUV가 더 좋은 선택이기는 하겠지만, 간혹 여러 사람이 탔을 때 한 차에 타고 돌아다녔을 때 만족감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입니다. 예전에 삼촌차에 타고 그레이스니 봉고니 그런 차에 8명 9명 타고 가면서 그렇게 여행 가고 그런 즐거움, 그런 만족감을 나도 잊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큰 차 많은 사람이 타길 원한다 한다면은 뭐 저는 압도적으로 이 카니발 아니면 선택이 없고 다른 차를 선택할 이유도 없다. 제가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미니는 어떤 가격과 재미를 고려했을 때 어떤 만족감이 컸다라는 면에서 극찬을 했던 반면에, 이 카니발은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렌트카였는데 주행거리가 3,600km라서 거의 신차에 가까웠고요. 가격을 고려를 해도 예전보다 비싸지긴 했지만 확실히 카니발을 대신할 차는 없다. 저는 이 카니발의 가격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정도로 봤을 때 가격 절대치를 놓고 보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치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제가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대치에 부합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했고요. 다만 이 차를 구매한다면 베일리를 얼마큼 갖고 다닐 건지가 가장 이제 관건이에요. 정말 조용합니다. 이 3.5 엔진 힘도 좋고 잘 만든 것 같아요.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른 현대 기아차의 3.5 모델들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하이브리드만큼 조용하고요. 지금 정차 중인데 소리 들리시나요? 스티어링도 마음에 들고요. 적당히 단단한 그런 정도입니다. 이제 거의 반납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를 많이 긍정적으로 고민할 것 같고요. 지금 정체 구간 32km 주행하는 동안 연비는 9.6km 찍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소카 신차에 가까운 카니발을 지난 2박 3일 동안 렌트를 해서 타봤고요. 꽤 문화 충격이었다. 콜로라도 트럭도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이 카니발 차량이 훨씬 더, 여기는 좀 넓은데
간혹 이런 구간인데 좌우가 좁은 곳이 있어요. 이렇게 큰 차들을 타면은 많이 픽업을 하죠. 너무나도 잘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 하이브리드인가? 혹은 이게 제네시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훌륭하죠. 큰 차가 필요하다, 승합차가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무조건 이 카니발 차량을 쏘카에서 렌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현대차, 기아차라고 하면은 막연히 별로일 거다, 그랬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요. 어쨌든 차량만 놓고 봤을 때 비슷한 트림에 있는데 6천 7천만 원에 판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반성들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카니발이라는 차가 이렇게 우뚝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카니발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들이라면은 어서 당장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세요. 저는 2020년 가장 시승해봐야 될 차 1위 이 카니발을 꼽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만세, 기아차 카니발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